단순 계산 문제도 출제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야 된다. 4P3 어떻게 풀어? 4, 3, 2로 풀지. 더하기 4C3은 누구하고 같다고? 4C1. 4C1 계산하면 얼마야? 4. 앞에 계산하면 24. 뒤에 4 더하니까 답은 얼마? 두 번째, 앞에 있는 놈이 m 플러스 2가 제일 앞에 있는 놈이잖아. MP를 푸는 방법 어떻게 풀어? m 플러스 2 쓰시고 하나 줄여서 누구 쓰면 돼? m 플러스 2. 이게 얼마라고? 72. 자, 물론 이거 가로 풀어서 n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지만 정의의 수에서는 그렇게 풀지 말고 n에 맞추라고 했어. 이 두 수가 어떤 수야? 연달아 있는 두 수잖아. 두 수를 곱해서 72가 나온 거 누구 있어? 9하고 8인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m 플러스 2가 9거나 또는 뒤에 있는 m 플러스 1이 8이겠지. 따라서 n은 얼마야? 7인가요? 8번 NC 푸시고 3P 풀어서 곱한 N이 분모가 성립해야 한대. NC 어떻게 풀어? 분모는 2팩으로 풀고 분자는 P로 바꿔서 푸는 거지. 이게 조합의 풀이. 3P는 숫자로 풀어지겠네. 3 곱하기 N 분. 자, 그래서 이제 좌변만 잘 풀면 돼. 좌변 2팩은 얼마야? 2. MP 푼다. N, N-. 는 여기 얼마인가요? 6n이네. 2 곱해버리면 되겠네. n n-1이 얼마? 곱하면 12n이야. n 하나 약분되겠네. n-1이 얼마? n은 얼마? 단순 계산 문제도 출제된다는 거 교과서에 다 있겠으니까 C의 기호와 N의 기호 잘 풀 수 있도록. 분호가 왜 안 오지? (9번) 남학생 몇 명이야? 여학생은? 합치면 몇 명이야 준영? 어? 합치면 몇 명이냐고? 네? 합치면 몇 명이냐고 남학생 여학생 합치면 3 플러스 그래 3 플러스 n 명이겠지. n 플러스 3명이거나 이웃한다면 뭐 하라고 했어? 이거 묶어라고 했지. 여학생이 몇 명이라고? 묶어 하나로 본다고 했잖아. 남학생은 몇 명이 있어? 남학생 1, 남학생 2, 남학생 3, 3명 있네. 자, 이제 얘를 하나로 보고 나열하는 거 아니야? 전체 나열하는 방법 몇 팩? 4팩. 아, 이게 하나라고. 이제 하나로 본 다음에 묶는 거를 하나, 둘, 네 개, 4팩 아니야? 끝난 게 아니지. 반드시 뭐라고 했어? 요 묶음안에 있는 놈 나열하라고 했지. 몇 명을 나열할 거야? n명 나열하니까 뭐가 돼? n팩. 이게 얼마라고? 144라고. 다시 얘기한다. 경우의 수는 같이 풀 때는 다 이해된다니까. 특별히 어려운 문제 빼고는 웬만한 거 다 이해돼. 근데 막상 연애들이 풀어내는 게 힘들다고. 이 부분 경우의 수 많은 문제를 풀으라고 했는데 4팩이 얼마야? 24니까 24로 나누면 돼. 자, 그래서 144를 24로 나누니까 얼마야? 6. 따라서 할인 n은 얼마? 3. 3팩이 6이니까 n은 3. 트라이앵글 삼각형의 영어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모음끼리는 뭐 하라고? 이웃하지 않게. 그럼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건 모음이니까 자유로운 놈은 누구야? 자음은 자유롭지. 자음을 먼저 나열해. 그리고 맨 앞과 사이사이 양 끝에 모음을 끼워 열 거야. 이렇게 푸는 거 아니냐? 그럼 자음 모음 구분해 볼까? 아, 태희가 자음 모음을 잘 구분 못한다고 하지는 않았지? 자, 태희 트라이앵글에 있는 모음 먼저 불러본다. 모음. 태희 불러. 모음. 순서대로 불러세요. 태희 모음 부르라고. 트라이앵글에 있는 모음 먼저 부르라고.
순서대로 아이 I 웃을 때가 아닌데 A 알고 있네. 나머지 다 자음이겠지. 누구 있어? P, R, N, 그 다음 G, 그 다음 L인가요? 자, 이제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으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먼저 나열해? 자음 5개를 먼저 나열할 거야. 자음 5개 나열하는 방법 얼마야? 5팩. 됐어요. 자, 이제 자음 모음은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맨 앞, 사이사이, 맨 끝. 여기 체크한 자리에 모음 3개를 집어넣어서 나열하면 돼. 체크한 자리가 몇 군데야? 6군데. 6군데에 모음 몇 개 있어? 3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P 써야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열돼야 돼. IAE나 EI 다 다른 경우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지는 거라고. 문제 힌트가 다 일렬로 배열한다. 배열한다니까 전부 순열의 의미야. 순열의 의미. 5팩이 얼마야? 곱하기 6P3은 6, 5, 4잖아. 얼마? 120. 12 곱하기 12가 얼마야? 144지. 공 2개 붙이면 되나요? 12 곱하기 12가 144라고. 144, 1440, 14400은 경우의 수에서 은근 많이 나오는 숫자 배열이니까 잘 기억해. 모르면 쓰면 돼. 모르면 144, 1440, 14400 써. 모를 때 씹을 때 그 숫자 쓰면 좋다. 자, 앞 페이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 뒤 페이지가 이제 고2 3월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가 있어서 꽤 어려운데 계속 반복해서 영상 듣고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꽤 어렵다. 뒤 페이지 15번, 12번, 11번. 자, 11번은 여기 비상교과서 있지? 비상교과서 대담문인가요? 그대로 나온 문제인데 숫자만 변형돼서 변형된 문제도 알려주고 본다. 의자 몇 개 있어요? 자, 의자 10개가 일렬로 놓여 있는데 몇 명이? 4명이 학생이 앉은다. 어느 두 명도 뭐 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에 있어. 비상교과서 1이 오고 출판사에서는 의자가 몇 개로 나왔냐면 8개로 나왔어. 이 문제. 아주 좀 변형 문제겠네. 1이 오고 교과서 비상교과서는 의자 8개고 얘는 10개. 나머지 문제는 다 똑같고. 이럴 때 어떻게 풀었냐? 의자가 10개인데 4명이 꼭 앉아야 되니까 빈 의자를 가지고 있지, 쌤이. 빈 의자를 맨 앞과 똑같이 사이사이와 맨 끝에 끼워 여면 당연히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이지. 자, 의자 10개 중에 4명은 꼭 앉아야 되지. 빈 의자 몇 개야? 빈 의자 몇 개? 6개. 6개 그려. 됐지? 자, 이제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 사람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체크한 자리에 4명의 학생을 앉힐 거야. 그럼 얼마야? 기호로 쓰면 7P4가 되겠지? 7P4. 자, 사람 하나 앉혀볼까요? 잡아봐. 한 명, 여기 한 명 앉고, 여기 한 명. 예를 들어서 앉았다 쳐. 그럼 봐라. 여기 쳐릴 때 사람 앉은 의자하고 비어있는 의자하고, 사람 앉은 의자하고 비어있고, 앉고 비어있고.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는 반드시 사람을 앉힌 필요한 의자 빼고 남은 의자로 간다. 남은 의자로. 계산하면 얼마야? 그래서 7654 67에 42 곱하기 20 하면 되니까 얼마야? 840인가요? 자, 변형 문제. 의자 8개. 이건 비상교과서에 있는 문제다. 똑같은 문제. 4명의 학생이 앉이고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거니까 4명을 앉히면 빈 의자는 몇 개야? 빈 의자 몇 개? 4개.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렇게 변형 문제로 잘 숫자 불명 바꿀 거니까 똑같은 문제. 빈 의자 4개니까 맨 앞과 사이사이, 맨 끝에 4명을 앉히면 돼. 그래서 체크한 자리가 몇 군데야?
다섯 군데. 5P 뭐 하면 돼? 4. 답은 5, 4, 3, 2니까 얼마야? 120? 이거 잘 기억한다. 10명일 때 사람 수 의자 몇 개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의자를 바꾸면 아무튼 사람이 앉는 의자 빼고 빈 의자의 맨 끝과 맨 뒤, 그 다음에 중간 사이사이에 끼워 앉히면 되는 문제. 한이 적었지 의자 8개? 네. 답이 얼마라고? 120. 기호로는? 우기가 12번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이 차를 탈 때 좌석을 표시해 볼까요? 앞자리는 2명이 타는 거고 뒷자리에 몇 명 탄다고 했어 문제가? 3명이 탄다고 했어. 이게 앞줄, 이걸 뒷줄이라고 하자고. 앞에는 2명이 앉고 뒤에는 3명이 앉는 건데, 자,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해. 여학생은 반드시 여학생은 남학생과 반드시 어떤 줄에 앉아야 돼? 같은 줄에 앉도록. 자, 그럼 누구는 자유로워요 지금? 남학생이 자유롭지? 자, 여학생은 분명 남자 앉은 옆에 앉아야 되는 거잖아. 따라가야 돼. 잘 생각해. 남학생 2명이 있어. 남학생 2명. A, B라고 할까? 자,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남학생을 앞줄과 뒷줄에 앉을 거야. 한 명씩만. 그냥 그럼 나머지는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여학생이 앉으면 되는 거잖아. 다시. 자, 예를 들어서 A란 남학생이 여기 앉았어. 그러면 B가 여기 앉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여학생이 뒤에 앉아야 되니까 남녀가 못 앉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앞줄에 남학생 한 명 앉히고 뒷줄에 남학생 한 장 앉힐 거야. 그리고 비어있는 자리에 여학생 나열하면 남자 여자 다 앉은 거죠. 같은 줄에. 같은 줄에 앉으면 되는 거라고. 자, 잘 봐 이제. 틀리기 쉬운 내용이야. A와 B가 줄을 선택할 수 있지. A라는 사람이 요 줄에 갈지 요 줄에 갈지 선택. 뭐야? A, B, BA 두 가지 아니야. 줄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줄 선택. 일단 A와 B가 뭐를 선택해서 줄. 앞줄에 앉을지 뒷좌석에 앉을지 줄 선택. 뭐 EC1도 맞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거니까. 뭐 EC1 나쁘지 않아. 자, 이제 줄을 선택해서 앉힐 거야. 그럼 봐라. 요 A줄 앞줄에 앉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여기 앉거나 여기 앉는 방법이지. 두 가지. 됐나요? 자, 얘는 앞줄에 앉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남학생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아니 A 앉고 여기 앉을 수 있잖아. 두 가지잖아. 자, B가 뒤에 앉았다 쳐. 그럼 뒷줄에 앉는 방법 몇 가지야? 뒷줄에 앉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뒷줄에 앉는 몇 가지? 세 가지 아니야? 여기잖아요. 자, 끝났어 이제. 이미 남자는 앞줄과 뒷줄에 한 명씩 배정을 했다고. 이제 남은 여학생 몇 명이야? 3명은 그냥 나열할 거야. 그럼 다행히 어디로 가? 여기 네모 빈자리에 여학생이 들어가겠지. 앞에 한 명, 뒤에는 2명 들어갈 거니까. 결국 3명 나열한 거죠. 끝. 자, 놓치지 않아야 할 건 요걸 빠뜨리면 안 돼. 이 줄 선택하는 거 빠뜨리면 안 돼. 계산. 앞에 계산하면 얼마야? 12 곱하기 6이니까 답은 얼마? 72. 뭐 뒤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뒤에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도 올려놨더만 뒷면 그 하단부에. 그것도 몰랐지 지금? 완이? 답이 있는지도 몰랐지? 그래서 안 풀었구만. 에휴. 문제 13번. 자, 7명이 일렬로 세운대. 일렬로 세울 때. 자, 이제 A는 누구보다? B보다 어디에 앞에서? 앞에. B는 누구보다? C보다 앞에. 서게 되는 경우의 수. 자, 물론 2학년 과정에 가면 확률과 통계 단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단원에서
좀 끌어오면 더 쉽긴 하는데 그렇게 필요 없이 1학년 수준으로 풀어야 된다. 자, 누구는 제한사항이 있어? A, B, C. A는 B보다 앞에, B는 C보다 앞에니까 여기 나온 A, B, C는 순서가 정해진 거지. 딱 이미. 그러니까 이 8개 중에 7개죠. 7개 중에 3개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맨 앞에를 A, 그 다음을 B, 그 다음을 C로 하면 돼. 그러니까 A, B, C는 3개만 선택하면 돼. 맨 앞을 A, 가운데를 B, 맨 끝을 C라고 하면 되니까. 끝났어. 7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고? 3개만 선택하면 돼. 그래서 맨 앞에를 A, 그 다음을 누구? B, 그 다음에 누구? 요렇게 순서를 정하면 돼. 그 3개 뽑아서 순서가 정해진 거야. 됐나요? 곱하기. 이제 남은 문자 몇 개야? 4개는 그냥 네 마음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네 마음대로잖아. 상관없잖아요. 뭐 하면 돼? 4. 됐나요? 아니 예를 들어볼게. 7개 문자잖아. 예를 들어서 봐라. A가 여기 있고 여기 문자 비어있어. 예를 들어서야 B가 여기 있고 여기 문자 비어있어.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어. 2, 4, 6. 그 다음 누구 있으면 돼? 또 비어있겠죠. 요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A, B, C는 이미 순서가 정해졌어. 그러니까 그냥 3개만 뽑아서 맨 앞에 A, 가운데 B, 끝에 C 주면 남아있는 이 빈칸만 메꾸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A, B, C 세 놈을 뽑는 게 누구라고? 7, C, 3 하시고 빈칸에 비어있는 이놈들 나열하면 돼.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계산 얼마야? 35 곱하기 23가요? 네. 0인 다 얼마? 합치고 간 거 아니지? 냄새가 나는데? 이동 계산을 빨리 암산을 했다고 지금? (14번) 자, 이거 출제 유력 교과서에 있는 내용. 문제를 꼼꼼하게 읽려. 봐, 여기 봐. 일렬로라 말 들어있지. 일렬로 나열하는데 갑자기 막 C를 사용한다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자, 적어도가 있네. 적어도. 이 적어도가 들어가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전체에서 적어도 별이다 하면 전체에서 누구 빼? 별에 반대되는 내용을 빼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적어도 한쪽, 적어도를 찾아내면 돼. 완이 준비. 적어도 한쪽 끝에 경찰관이 서는 경우, 경찰관이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풀이 방법은 전체 구하는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경우, 이 반대되는 내용을 완이가 써내면 돼. 적어도 한쪽 끝에 경찰관이 선다의 반대가 뭐냐? 뭐라 했지? 실패? 실패라고 했어 방금? 실패. 아, 실패기라고? 아이씨, 저 전체를 구할 건데. 아, 그래, 전체 맞아. 전체 이거 말한 거지? 맞았어. 실패. 이거 말한 거지? 실패. 좋아. 자, 반대되는 내용 쓰라고 이제 뺄 거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 아니냐? 전체는 700, 7명 나열한 거야.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경찰관이니까 경찰관이 여기 한 명 쓰고 또는 여기 한 명 쓰고 양쪽에 다 서도 이 세 가지를 다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반대되는 내용을 빼면 된다고. 아니야. 안 되면 준이한테 물어볼 거고. 말할 수 있어. 써. 아니 말로 하라니까. 말로. 그러지. 양쪽 끝에 누가 쓰면 돼? 군인이 쓰는 경우 아니야. 군인. 양쪽 끝에 군인이 써야 된다고. 양쪽 끝에 군인이. 반대되는, 아니 경찰관 반대가 군이지 누구야. 아니 대상은 군인과 경찰관밖에 없는데. 양쪽 끝에 군인 쓰는 거를 이제 나열해서 빼어주면 되는 거네. 양쪽 끝에 군인이 쓰는 경우 3번 불러.
42. 아니 군인 4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나열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4P 아니야 4P. 준영아 42. 4C 아니고 42. 아니, 나열되잖아. 아니 군인 1, 군인 2 다 다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군인 1, 3 있었어. 예를 들어서 1, 3과 3, 1 다른 거잖아요. 순서가 정해진다니까. 일렬로 나열하는데 4명 중에 몇 명 뽑았어? 2명 뽑았어. 끝나면 안 돼. 마무리 지어야지. 이제 남은 여기 몇 명이야 여기? 5명은 뭐 하면 돼?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 뭐 쓰면 돼? 할인? 그러지 5패 6. 빨리 계산. 할인이가 답 말할 거야. 쌤 4P 대신 41 곱하기 31로 해도 돼요. 뭐라고 한다고? 4P 2 대신 4P 2 대신에 41 곱하기 31 41 곱하기 31. 이 41이 뭔데? 군인 4명 중에 1명은 군인 4명 중 1명 여기 세웠다고? 한 명 세우고 그다음에 나머지 3명 중에 저기 끝에 세우면 그게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진 거네 이거 4, 3, 12 4P랑 똑같은 거네 맞아. 아니 일렬로 쓸 때는 C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 숫자를 안 물어보고 기호로 A, 빼기 뭐 A, B, P 물어볼 A, B, C로 물어볼 수 있다니까. 쓰기 기호 쓰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라고.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졌어. 그래 4명 중에 1명 여기 들어갔어. 그럼 4가지고 남은 3명. 그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4가지 아니냐? 여기 3가지잖아 당연히. 그게 4B라고. 4 곱하기 3이었겠지. 자 할인 1,440. 얼마? 1,440. 7팩이 얼마야? 아, 5040. 그 다음에 4P 곱하기 5팩 하면 이게 1440. 너는 지금 이것만 계산한 거야? 봐봐. 아니 전체를 미리 써놨는데 전체에서 뺀다고 했잖아. 6번 구한다고 했는데 3,600. 이게 계산 못하면 누가 있어? 초등학교 1학년도 하는 거지. 15번 나 15번. 자 이제 15번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야. 모의고사 기출 문제. 고2 또는 고1. 자 15번은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지금 뒷면은 싹 모의고사다. 꽤 어렵다. 설명 잘 들어야 되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 2번, 3번 돌려서 계속 들어. 이해할 때까지. 왜? 이게 그대로 안 나올 거고 또 변형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 남성여고나 나머지 기타 학교, 이거 뺀 나머지 학교는 이미 이게 선배들이 봤던 기출 시험 문제니까 외부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다. 잘 봐둬야 돼.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아. 15번은 쉬워. 너무 어려워. 1학년 문제. 자, 일렬로 나열한다. 양 끝에 놓인 적힌 두 수의 곱이 뭐라고? 홀수. 자, 핵심 포인트 나왔네. 두 수의 곱이 홀수 되는 경우. 자, 선생님이 두 수의 곱 더하기도 해보고 곱하기도 해봤지. 케이스가 토탈 4가지 나오잖아. 홀롤 곱하고 홀짝 곱하고 짝홀 곱하고 짝짝 곱했을 때 이 4가지 경우 중에 K가 답할까요? 두 수의 곱이 홀수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그래 홀밖에 없지. 두 수 다 뭐야 돼? 홀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 봐라. 6개 6칸이야. 칸을 그려놓고 6칸 6개 숫자를 나열할 거니까 자 두 수의 곱 양 끝에 여기 요놈하고 요놈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반드시 홀수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홀수. 자 그럼 홀짝을 구분해 볼까? 홀수 몇 개 있어? 짝수도 3개가 있네. 자 테이 양 끝에 홀수를 나열할 거야. 홀수 배열하는 거지. 어떤 거 쓰면 될까요? 기호 홀수 몇 개 있다고? 세 개를 여기 양 끝에 나열해야 할 거 아니냐. 3P
끝났어. 양 끝에 홀수 이미. 남은 숫자 몇 개야 여기? 네. 4개. 4개 뭐 하면 돼요 할인? 팩토리얼. 프로지 4팩. 끝이야 이게. 너무 쉬운 문제 나와 있는데. 여긴 이해 안 된다고? 아 너무 쉽다고? 자 영인이가 그 다음 문제 푼다. 그 다음 문제 영인이 얘기해 줬습니다. 뭐 없었어? 신경을 몇 푼다고? 수준까지 한 거야 이거? 몸 놓고 오 훈련 와라 같이 일주일 더 있어 하은이 한 일주일 더 있다 그렇지 훈련이 바로 와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이씨 끝나자 알았어? 그럼 어쩌고 있어? 다 어땠어? 여기 다 하고 있다고? 큰 기억이 나 안 나? 그거 다 풀어냈어 끝까지? 그 다음 거지? 안 풀어주기 공부를 방법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대단하게 풀고 여기 진짜 바로 말했죠 그러니까 풀수 있는 거 다 풀어 자, 몇 자리 자연수 개수 구하는 거야? 세 자리.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아주 잘 나눠야 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주식에 7은 몇 개 나온다고? 1개. 그러니까 7은 딱 한 번만 사용해야 된다. 7은 한 번만 사용해야 돼. 자, 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야.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곱이야, 곱. 이 두 놈을 곱한 것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여기서 알려주는 게 있어. 아주 우리가 늘 쓰던 표현을 유식하게 쓴 거야. 곱해서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이다. 홀수냐 짝수냐를 물어본 거지. 뭐냐? 홀수. 홀수. 2로 나눈 나머지가 1 나오는 건 무조건 홀수라고. 좀 전에 여기서 했잖아요. 두 수의 곱이 홀수 되는 거 아까 태희가 말했네. 둘 다 홀수라며. 그러니까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곱이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둘 다 홀수였다는 걸 이렇게 유식하게 쓴 것 뿐이야. 100의 자리 무슨 수라고? 1의 자리 뭐라고? 자,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정해놨네. 홀홀로. 자, 이제 7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군데? 세 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세 가지로 나누면 되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래서 이제 문제 풀러 간다. 첫 번째, 7이 어디에 들어가는 경우? 100의 자리. 7이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7 써놓을게요. 자, 그럼 우린 누구만 메꾸면 돼? 10의 자리와 1의 자리만 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됐나요? 7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1, 3, 5, 9. 왜 7을 뺐죠, 시은? 그래, 7은 이미 한 번 사용했으니까 7을 들어가면 안 돼. 태희이 잘하지? 자, 태희가 할 거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불러. 다 들어갈 수 있어, 아무거나. 조용히, 0. 왜 이렇게 불러? 크게. 잘 안 들려. 7은 안 써? 왜? 그러지. 7을 쓰면 안 된다고. 잘하고 있어, 태희.
그 다음 누구야? 이거 몇 개? 4개. 이거 몇 개야? 9개. 따라서 경우의 수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9부터 쓸게. 10의 자리에 9개, 1의 자리에 4개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 36.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아주 좋은 문제다. 두 번째, 간결하면서도. 자, 이번에는 7이 어디에 들어가는 경우야, 이제? 7이 어디에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 10의 자리, 두 번째가 아니라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자, 100의 자리, 할인이가 할 거야.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불러. 1, 4, 5, 그렇지. 몇 가지? 4가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완이 불러. 1359 똑똑하네. 따라서 경우의 수 4 곱하기 4 하면 돼. 얼마야? 16.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뭐 있어, 이제? 1의 자리에 7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끝난다.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라고? 10의 자리는 누가 7이라고 했는데 지금 따라서 4 곱하기 9 몇 가지? 자, 최종적인 정답 1번, 2번, 3번 다 더하면 답은 얼마야? 이렇게 이미 한번 풀었던 수업인데 영인이한테는 자, 17번부터 이제 간다. 어렵다. 17번 여기까지는 풀만한 그나마 아주 간결하게 풀어만 하는 문제인데 이제 17번부터 매우 어려워. 매우 잘 들어야 된다. 너네들 해설지 풀이 봐도 무슨 말인가 모를 거야 아마. 자, 동화책이 몇 권 있어요? 3번, 시집은 4번, 어? 3번. 3권 아니야? 3권 다? 동화책도 3권이고 시집도 3권. 그래서 총 6권이 책이 있네. 1학년 몇 명? 2명. 2학년 3명. 남김없이 나눠줄 거야. 가로가 매우 중요해. 5명 학생 중에 책을 한 권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그럼 다 책은 한 권씩 받아야지. 자,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이제 가나를 다 만족시켜야 되지. 동화책은 몇 학년만 받는다고? 1학년은 동화책 못 받아. 큰일 났네. 자, 그 다음 시집은 2권 이상 받은 학생이 없대. 뭐 시집은 뭐야? 무조건 한 권씩만 받아야지. 자, 질문한다. 완이 시집 2학년이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다시 물어본다. 1학년이 동화책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2학년이 시집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럼 이게 문제야 지금. 2학년이 시집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 동화책은 무조건 2학년만 줄 거라고. 자, 간다. 케이스 봐. 자, 선생님이 구분할게. 1학년이 몇 명이 있어? 1A라고 할게. 1학년 몇 명 있다고? 1학년 2명.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이게 쓴 거야. 2학년 몇 명이 있어? 3명. 자,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자, 선생님을 구분해서 1학년 2명 A, B로 놨고 2학년 3명을 2A, 2B, 2C로 놨다고. 자, 이제 시집을 먼저 뿌릴 거야, 선생님이. 시집이 몇 권이야? 3권이야. 아니, 동화책은 2학년만 줄 거니까 일단 시집을 먼저 뿌리고 난 다음에 동화책을 주고 나머지 시집 한 권 남은 거는 2학년이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거 구하러 가는 거야, 지금. 자, 시집은 1학년은 동화책을 못 받으니까 시집은 1학년 2명이 받아야 된다. 자, 이제 잘 봐. 시집 한 권이 남았지. 그 시집 한 권은 누가 받을 수 있어? 2학년 중에 한 권은 누군가 받아야지. 자, 2학년 시집 받는 게 몇 가지야? 2학년 중에 시집 한 권 받을 게 몇 가지? 3가지. 얘가 받거나 얘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시집 한 권은. 그치? 자, 근데 시집을 한 권, 시집 2학년 중에 한 권 받는 경우 3가지. 줘. 구체화시켜. 이 사람이 받았다 쳐. 자, 간다. 시집 받는 경우 몇 가지라고? 2학년이 시집 받는 경우 3가지. 자, 이게 누구라고? 2학년 몇 명 중에
3명 중 시집 몇 권? 한 권 받는 경우 되냐? 2학년 3명 중에 시집 한 권 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게 세 가지라고. 자, 이제 시집 3권을 이제 뭐 할 거야? 뿌려야지. 시집 3권을 3명에게. 여기 3명이 시집 받았잖아. 시집이 서로 다른 시집이잖아요. 세 놈을 뿌려야 되니까. 준영 뭐 쓸까? 그러죠. 시집 3권 뿌렸어 이제. 이해되냐? 아니 시집도 번호가 있잖아. 시집 서로 다른 시집이니까 1번, 2번, 3번, 20을 3명에게 시집 나눠줬지.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이제 동화책으로 갈 거야. 동화책이 몇 권 있어요? 3권 있어. 동화책은 누구만 받는다고? 2학년만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곱하기. 자, 여기 가로에는 동화책 뿌릴 거야 이제. 동화책 받는 2학년 경우를 간다. 동화책 받는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두 가지 나온다. 잘 봐. 동화책을 2학년이 골고루 한 권씩 받을 수도 있고 이미 2학년 한 명이 시집을 한 권 받았으니까 그 한 명한테는 동화책을 안 줘도 돼. 무조건 한 권만 받으면 되는 거야. 시집 2학년이 받았으니까 얘 동화책 안 줘도 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이해돼? 자, 써볼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첫 번째, 동화책을 어떻게 2학년 몇 명이 3명이 골고루 받는 경우가 있겠지? 맞아요. 2학년이 동화책을 각각 한 권씩 받는 경우. 동화책 한 권씩. 자, 두 번째 케이스 뭐냐? 잘 봐. 이거 조용해. 시집 받은 2학년이 한 명이 있었지. 그러니까 나머지 동화책은 어떻게 받아? 동화책 2권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동화책 한 권 나눠주면 돼. 이렇게 할까? 각각 동화책 쓸게. 동화책 한 권. 그래서 동화책 여기도 두 번째 동화책 3권. 동화책 3권을 각각 2학년한테 주는 경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동화책 2권과 동화책 1권. 그럼 이 두 명한테만 동화책 2권 1권을 주는 경우잖아.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자, 3명에게 동화책을 한 권씩 주는 방법이야. 뭐야? 3명에게 동화책 3권을 주는 경우잖아. 뭐? 3. 3P3도 맞아. 3권의 책, 동화책을 3명에게 뿌리는 거잖아. 나이를 하는 거잖아. 3팩도 맞고 3P3도 다 맞다. 자, 여기만 잘하면 돼. 1번 끝났어. 이게 지금 1번이야. 1번. 유라 빨리 다 했으면 채점하지 말고 가. 채점하고. 다 했어. 풀었으면. 확인한다. 좀 이따가. 채점 다 하라고. 자, 동화책 2권을 이제 이 2명 이미 시집 한 권 정했어. 이거. 요 2명에게 주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 동화책은 총 3권이다. 동화책 3권이고 사람이 2명이야. 주는 방법. 동화책 3권을 어떻게 나눠줘야 돼? 2권 1권 줘야지. 그리고 분할한 다음에 뿌려야지. 또 선택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선택만 해주면 돼. 동화책 3권을 2권 받은 사람과 1권 받은 사람 선정하고 그 2명에게 주면 된다고. 분배까지 해야지. 맞아? 간다. 동화책 3권 중에 2권을 선택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줄 거야. 그럼 남은 동화책이 몇 권이야? 1권 중에 1권 선택했지? 하나 줬어. 자, 이제 분배는 했고, 분할은 했고, 분배해야지. 뿌려야지. 이 2권 선택한 거 1권 선택을 얘를 줄지 얘를 줄지 모르는 거잖아. 뭐 하면 돼? 마지막에 2패. 오늘 2해도 상관없죠. 자, 잘해야 돼. 자, 봐봐. 설명 들을 때 대충 이해는 되는데 막상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눈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해설지 풀이 보면 여기 해설지 위에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해설이야. 다시 한다. 다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다. 자, 암기를 좀 해. 암기를. 이제 필요한 건. 자, 선생님처럼 똑같이 해.
1학년을 구분하고 A, B로 2학년도 3명이니까 시집은 2권 이상 받은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은 책을 한 권씩 받아야 되는데 단서는 뭐냐? 동화책 2권, 동화책은 2학년만 줄 수 있을 거니까 시집을 먼저 1학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집을 1학년에 주는 방법 써놨죠. 이렇게 시집 2권. 그리고 이제 시집 한 권이 남았으니까 시집 한 권은 이 2학년 중에 한 명이 받아야지. 자, 그래서 이 시집 한 권이 2학년이 받는 경우 몇 가지라고? 세 가지. 이게 누구라고? 시집, 남은 시집 한 권을 누가 받는 경우? 2학년을 선택하는 경우죠. 세 가지. 얘가 받거나 얘가 받거나. 구체화 시켰어. 얘가 받았다고 간주하고. 이제 시집 3권을 이제 3명에게 뭐 해야 돼? 나열해야지. 분배해야 되니까 뭐야? 3패 곱하기. 이제 시집은 끝났어. 이제 여기는 동화책 하러 간다. 동화책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각각 한 권씩 줄 수도 있지만 시집을 2학년이 이미 한 권 받았으니까 여기 안 줄 거야. 여기는 아예 안 줄 거라고. 너 잠깐 대기 하라고. 너 확인한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너 끝까지 시점 안 돼 있고 안 풀어졌습니다. 오늘 9시 반에 보낼 거야 너. 동화책 각각 한 권씩 주는 경우 3명에게 3권을 주는 거니까 3P 3도 맞고 3팩도 맞다고 했어. 이거 또는이야. 1번 또는 2번. 이게 1번 케이스다.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잘해야 돼. 어떻게 줄 수 있어? 시집 한 권 2학년 제끼고 나머지 2명에게 동화책 2권 한 권을 주는 방법을 택하는 거라고. 이 돼요. 불러. 3권 중에 2권 선택해. 그 다음에 남은 한 권 중에 한 권 얘는 자동으로 오는 거야. 아니 얘한테 2권 주면 얘는 자동으로 한 권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굳이 식으로 쓴 거지. 근데 얘가 받을지 모르지. 2권 받는 경우는 얘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 2팩 또는 2 해주면 돼. 계산한다. 이거 얼마야? 얘는 6 28에 16 답은 얼마야? 그래서 216. 반드시 연습해야 한다. 반드시 어려운 내용이니까 반드시 연습. 자, 18번 간다. 18번 문제 2번 읽어. 2번 계속 무슨 내용인지 뭐를 구하려고 하는지 확인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다시 시험 본다. 시험 풀어본다. 가져가서 틀린 거 다시 확인해봐. 틀린 거 가져가서 틀린 거 확인하라고. 자,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1명이 있는데 이 6명 중에 5명 학생만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체는 6명인데 5명만 선택한다는 거야. 5명 학생이 모두 한 번씩 발표 순서를 정할 때, 자, 여기가 핵심 포인트야. 1학년 학생끼리는 연속해서 발표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1학년이 맨 먼저 발표하면 그 다음에 1학년 발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야. 그럼 봐, 1학년이 몇 명이나 있냐? 3명이 있지. 자, 그래서 1학년을 나눌 거야. 1학년을 2명만 뽑을 수도 있고 3명 뽑을 수도 있지. 아니 총 5명 뽑을 건데 나머지 2학년과 3학년이 3명이나 있잖아. 5명을 뽑으려면 2학년을 2명 뽑거나 또는 3명 뽑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딱 2가지. 1학년을 몇 명 뽑는 경우? 2명 뽑는 경우와 두 번째 뭐 있어? 1학년을 몇 명 뽑는 경우? 3명 뽑는 경우. 요거밖에 없잖아. 됐나요? 자, 이제 1학년을 2명 뽑는 경우야. 그럼 나머지 2학년과 3학년에서 몇 명 뽑아야 돼? 1학년 2명이니까 1학년 2명 뽑았으면 나머지 2학년과 3학년에서 몇 명 뽑아야 되냐고. 3명 뽑아야지. 3명 써봐. 기호로 A, B, C라고 할까?
됐죠? 자, 일단 간다. 1학년 2명을 선택할 거야. 선택하는 방법 불러. 몇 명 중에 몇 명이야? 됐죠? 3명 중에 2명 나열했다. 뽑았다 일단. 일단 발표할 1학년 2명 선택했다고. 그게 세 가지잖아 지금. 32니까. 뽑았고. 자, 잘 읽어야 돼. 핵심 포인트 잘 봐. 이제 남은 2학년과 3학년이 3명인데 이 3명을 나열하겠지. 3명 나열하는 방법 뭐야? 자, 쓸게 여기. 1학년 3명 중 2명 선택. 그 다음 여기 누구야? 2학년과 2학년 몇 명이지? 2명하고 3학년 몇 명? 1명이지? 을 뭐 한 거야? 나열한 거지. 됐냐? 자, 이제 1학년이 들어가야지. 이제 1학년 어디 순서를 정할 거잖아. 뽑기는 해놨잖아 이제.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3명은 자유로우니까 먼저 나열을 해놨다고. 자, 우리 많이 나왔네 이 문제가. 1학년이 발표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는 이 체크한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총 5명을 뽑을 건데 1학년이 3명이나 있네. 그러니까 봐라. 2학년, 3학년 다 뽑아도 3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1학년을 2명 뽑으면 5명 되는 거지만 1학년 3명이 있으니까 3명을 다 뽑을 수도 있지. 여기서는 2명만 뽑을 거야 좀 이따가. 그 케이스를 나눠놨잖아요. 첫 번째 1학년을 2명, 3명 중에 2명 뽑아서 잠시 대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2학년, 3학년 3명을 일단 나열해. 3패. 그리고 맨 앞과 사이사이 맨 끝에 1학년을 집어넣어서 나열할 거야. 여기 누구라고? 이제 1학년 나열해야지. 영인, 네모칸에 들어갈 기호. 걸어줘, 4P. 느낌 와? 아니, 안 된 것 같은데? 당연히 같이 하면 이게 된다니까, 이 기호가. 어마어마하게. 선생님 해설지 줄게. 원래 해설지. 모의고사니까 해설지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줘볼 테니까. 해설지 풀이가 쉬운 사람 해설지로 해. 근데 아마 한 장이 넘어가는 것도 있던데, 풀이가. 그 의자 문제는. 그 동글뱅, 네모 사각 의자 그 문제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 넘어가더라고. 꽤 복잡한 문제들. 자, 이제 좀 이따 계산할 거고, 3학년이 1학년 몇 명 뽑는 경우? 3명 뽑는 경우. 1학년 3명 뽑는 경우는 뭐 몇 가지야? 써기는 해볼게. 1학년 3명 뽑았대. 이거 한 가지야. 그냥 쓸 필요도 없는데 썼다. 1학년 3명 뽑았어. 뽑고. 자, 이제 이 3명은 반드시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누구 있어? 2학년 몇 명? 2명하고 그 다음 누구 있어? 3학년 1명이 있었지. 자, 잘 봐. 이제 여기서 몇 명만 뽑을 거야? 2명 A, B만 뽑을 거지. 됐나요? 다시. 지금 1학년이 3명이니까 여기 있는 2학년 2명과 3학년 1명, 3명을 다 뽑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2학년 2명과 3학년 1명 중에 2명만 뽑아야 되는 거지. 이게 돼. 그리고 또 1학년은 어디 들어가면 돼, 이제? 아까 여기 말한 대로 1학년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 거야. 자, 그래서 2학년 뽑는 경우 몇 가지야, 그러면? 1학년 3명이니까 2학년 뽑는 경우. 2학년 중에 뽑아야지. 3명 중에 몇 명 뽑아? 2명. 1학년이고 1학년. 그쵸? 그리고 뽑았지 이제. 2명 나열해야지 이제. 2명 나열하면 뭐야? 2팩이죠. 그냥 3P 2로 쓰면 돼요. 맞아.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3C 곱하기 2팩이 3P 2야. 근데 쌤이 일부러 정확하게 해준 거잖아 지금. 2학년 2명과 3학년 1명 중에 3명 중에 2명 뽑았지? 그 2명을 나열한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해야 위가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1학년 가야지. 1학년 여기에 1학년 가면 돼.
여기 누구라고? 1학년 3명 나열되면 되지. 순서 정하니까. 뭐야 기호? 3P 3도 맞고 뭐도 맞다? 3팩도 맞고 다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1학년 3명 중에 3명 선택한 거 이거 있지? 이건 안 써도 되는 거야. 그 한 가지거든 이게. 근데 굳이 썼다. 3명 중에 3명 뽑는 다 뽑은 거잖아. 그게 한 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제 2학년 2명과 3학년 1명을 뽑는 게 중요하지. 3명 중에 2명 뽑아서 그 2명 A, B 나열한 거야. 준영이 말대로 이걸 한 번에 쓸 수는 있지. 당연히 뭐라고? 이게 3P2거든. 상관없다. 근데 위에 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준 것 뿐이야. 3C 곱하기 3팩은 3P2 아니야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위에 걸로 계산한다. 3C 3, 3팩 얼마? 6. 4P2 얼마야? 12야. 아까 나온 것 같은데? 18 곱하기 12 계산 아까 했었잖아. 216. 얼마? 216. 아까 계산한 거 그대로 나왔네요. 216. 이거 계산합니다. 1 곱하기 6이지. 곱하기 6. 맞나요? 216 더하기 36. 답 얼마야? 자, 이거는 주간 테스트 이거 시험 본다 지금. 프린트 이 문제 다 나와 그대로 20문제 나오고 플러스 교과서 문제 낼 거야. 내일 시험은 그냥 편하게 봐. 그냥 기말고사 시험이라고 보면 돼. 자기 교과서에만 낼 거야. 이거는 이 프린트 추가시키고 자기 교과서 전체 그냥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한번 풀어본다고. 제일 시험 없어요. 제일 시험 없냐고? 제일 시험이 없겠어. 주말 토요일 일요일 뭐 하겠어 우리? 어? 토요일 날 뭐 하겠냐고. 제일 시험이 있으면 공부를 하고 없으면 안 한다 그런 의미로 물어본 건 아니지? 글쎄 편하게 봐요. 편하게 보라고. 내 기말고사 다음 주가 시험인데 뭐 편하게 봐야지. 뭐 지금 공부한다고 뭐 이 프린트는 공부해야겠네.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 이제 다 했어. 이 19분만 하면 20번은 금방 풀어. 2학년 몇 명? 하민이 읽어 빨리. 1학년 몇 명?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다 똑같이 2명씩 있네. 총 몇 명이냐? 6명, 똑똑하네. 자, 조건으로 갑니다. 가조건. 2학년 학생은 어디 의자에만 앉아? 사각 의자만 앉는데. 사각 의자. 자, 나가 매우 중요해. 나. 같은 학생끼리는 뭐 한다?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해, 이웃 안 해? 서로 이웃하여 앉지. 말을 어렵게 줬네.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 되는데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했는데.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잘 나눠야 돼.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나가 좀 까다롭지. 의자가 몇 개 있어 지금? 의자 몇 개? 네. 몇 개? 동그라미 의자 몇 개? 네모 의자 몇 개? 조건을 잘 따져주세요. 조건을 잘 따져야 돼. 자, 2학년은 사각 의자만 아닐까? 여기 이 세 군데만 앉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같은 학년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웃하지 않는 거 구하려면 매우 복잡해. 우리 이웃한 거 쉽잖아. 이웃하기 않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2학년은 절대 이웃할 수 없지. 왜? 사각 의자에 2학년이 앉을 거니까 2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는 절대 안 나오니까 1학년과 3학년만 고려하면 돼. 이 느낌 오지? 자, 그럼 잘 봐 이제. 2학년이 앉을 수 있는 사각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거 우리 어떻게 구할 거냐? 전체를 구해서 마지막에 뭐 빼줄 거냐면 1학년 학생끼리 뭐 하는 경우? 이웃하게 앉는 경우와 또 어떤 경우 있어? 3학년이 이웃하는 경우 있지? 요 경우를 빼어주면 요 조건에 맞는 거 다 부합되겠죠. 이해돼? 아니 왜 선생님 2학년은 왜 없는데요 여기? 2학년은 사각 의자에 앉으니까 절대 이웃하는 경우는 없다니까. 전체를 구한 후 1학년과 2학년이 이웃한 걸 빼면
같은 학년끼리 절대 서로 2학년은 이미 배제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 정우가 전체 경우를 구할까? 정우가 전체 경우를 구해본다. 정우가 전체 경우. 전체 경우 구해봐. 전체. 이 6개 의자에 2학년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 경우. 그리고 구하고 나머지 몇 명이야? 4명이 앉으면 되는 거잖아. 사각 의자에 앉는 경우. 사각 의자가 몇 개 있어? 3개. 3 의자 중에 몇 명이 앉는 거야? 2명이 앉아서 나열되는 거지. 이게 2학년이 사각 의자에 앉는 경우. 하는 이해 안 되지? 아, 되는데요? 자, 6개를 다 써볼까, 선생님이? 여긴 이해 안 돼, 3P. 된다고? 아니, 2학년은 여기 이 3 의자에만 앉아야 된다니까? 서로 다른 3 의자에 2명을 선택해서 나열한 거니까 3P. 아직 안 끝났어. 남은 4명은 뭐 해야 돼, 이제?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지. 4패.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지? 이게 전체 경우다. 2학년이 사각 의자에 앉는 경우 전체 요거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1학년이 이웃하는. 선생님이 한번 구해볼게, 직접. 잘 봐. 6가지. 이 3P의 의미가 뭐냐면 2학년 A, 2학년 B 이렇게 2명이 있는 거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잘 봐. 2학년이 앉는 방법 첫 번째. 2A가 여기 앉고 2B가 여기 앉는 방법. 됐어? 두 번째. 여기 2B가 앉고 2A가 앉는 경우야. 자, 세 번째. 지금 직접 구하고 있어. 이번에는 여기가 2A 앉고 이 사각 의자 2B 앉는 경우. 네 번째. 여기에 2B가 앉고 여기가 2A가 앉는 경우. 다섯 번째. 이번에는 2A가 여기 앉고 맨 두 번째 의자 여기 두 번째 사각 의자 두 번째 2A 앉고 맨 마지막에 여기 2B 앉는 경우. 마지막 6번째가 뭐야? 여기가 2B고 여기가 2A 앉는. 총 6가지 이렇게 구한 거야. 근데 그걸 쓴 이유도 있어. 좀 이따가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써놓은 거야, 선생님이 지금. 자, 이 6가지 중인데 잘 봐, 이제. 우리는 이제 요 1학년이 이웃하고 3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를 요 케이스가 크게 3가지 경우지 이 3가지에 1학년을 이제 이웃하게 안 칠 거라고 이제. 그 다음에 3학년은 나머지 배행하면 되니까. 자, 이런 경우다. 잘 봐. 이제 직접 갑니다. 직접 갑니다. 자. 1학년이 이웃하는 거 먼저 구할까? 다양스러운 건 뭐냐?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 구하나 3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는 똑같을 거야. 왜냐하면 잘 봐봐. 왜 그런지 잘 봐봐. 자, 첫 번째. 첫 번째 케이스. 2학년이 여기 앉고 여기 앉았어. 2학년이. 됐죠? 자, 이제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라고 했지?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는 어디밖에 없어? 앉는 경우가. 여기밖에 없지. 연달아 앉아야 되니까. 그럼 3학년은 어디 앉냐? 여기 앉지. 3학년은 이웃하지 않았네. 상관없지. 반대로 바꿔봐. 3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는 여기다가 33 쓰면 되지. 봐, 똑같은 경우 나오겠네. 케이스는 똑같아. 1학년이 이웃한 것만 구하면 3학년이 구한 경우 수는 똑같을 거니까 따로 구할 필요 없다고. 이거 구한다. 2학년 나열되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2학년 앉는 방법. 1학년 앉는 방법 몇 가지야? 2패. 아니 자리만 바꾸면 돼. 2명이 자리에 앉는 건데 3학년이 앉는 경우 몇 가지? 2패. 여기 3학년 앉아야 할 거 아니야. 여기 앉거나 여기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총 몇 가지야 그래서 이게 8가지. 잘해라. 여기 누구? 2학년. 순서는 관계없어. 이거 1학년 이거 3학년 순서는 관계없다고. 이렇게 앉는 경우. 첫 번째 구했냐 하나.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어떤 경우 있었어? 아까 좀 전에 2학년이 어디에 앉아? 두 번째 사각 의자와 맨 마지막 의자에 앉는 경우. 이런 경우. 1학년이 이웃하게 앉는다. 순서 번호를 하나 써볼까? 1번 번호 혹시 여러분 헷갈릴까? 3번 위치가 있습니다. 4. 자, 이제 1학년이 이웃하게 앉는 경우 해봐. 어떤 경우 앉는 경우 있어? 어디 앉는데? 번호로 말해, 번호로. 1학년이 이웃하게 앉는 경우 어디 앉으면 돼? 1번하고 2번 앉을 수 있지.
되냐?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다고. 세 번째, 2학년이 4번과 6번에 앉았을 때 1학년이 이웃하게 앉는 경우 어디 있어? 1번하고 3번에 앉을 수 있지. 자, 구하러 가자. 똑같아. 이거 얼마일까? 8. 이거 몇 개 얼마일까 이것도? 답은 다 똑같아. 경우는 다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나열한 거니까 전부 2팩, 2팩, 2팩이야. 8가지 다 기억돼. 자, 이 분류만 잘하면 된다니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사각 의자에 앉는 경우 어떤 거 있었어? 두 번째 의자와 마지막 여섯 번째 의자에 앉는 경우 있었지. 자, 1학년 이웃하게 앉는다. 여기 1학년 한 명밖에 못 앉는 거니 이유도 안 될 거고. 어디 있어? 몇 번에 앉으면 돼? 3번하고 4번.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냐고. 완이 하나 더 있냐고. 어디 앉는 경우 1학년이 연달아 이웃하는 경우 몇 번에 앉으면 돼? 4번하고 5번. 자, 이거 몇 가지야? 이거 몇 가지야? 자, 팔이 몇 개 있어? 팔이 몇 개 있냐고? 5개. 아니, 선생님, 1, 2, 3, 4, 5, 5까지 써? 아, 이 숫자를 안 써서 지금. 팔이 몇 개 있다고? 몇 가지라고 이게? 40개.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 몇 가지? 40가지. 3학년도 따로 구할까? 여기다 3 쓰고. 똑같잖아. 여기다 3만 쓰면 되냐? 3학년이 이웃하는 경우 여기 3 쓰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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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은 경우잖아. 따라 3학년도 이웃하는 거 몇 가지라고? 40가지. 계산하면 끝. 3P가 얼마야? 4팩은 6 곱하면 얼마? 144인가요? 80 빼니까 답은 얼마야? 64. 너네들 해설지 봐도 이해 안 돼. 선생님이 얼마나 연구했겠어. 너네한테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그치? 너네들 해설지 봐도 이해 안 된다니까. 막 말로 막 어찌고 해놨는데 도저히 아주 간결하게 실전용으로 지금 해놨으니까 시험 볼 때 반드시 바꾸더라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바꾸기 쉽지 않아. 이거 문제 바꾸기 쉽지 않다. 왜냐? 경우의 수가 매우 복잡하게 흔들어 버리면 무슨 말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바꾸냐? 답을 여러분은 암기 잘하잖아. 절대 답으로 주지 않아. 선생님은 이 풀이 과정을 쓸 거야. 선생님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 얼마고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다로 답으로 내지. 답이 최종적인 64로 안 된다고. 이미 이 문제를 줬잖아. 답만 외워버리지. 절대 이렇게 안 된다. 답이 6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야. 이게 소수령이 어떻게 해야 돼? 다 보여줘야지. 소수령 후보이기도 하니까 지금 이게 4점짜리 전부. 자, 이제 마지막 20번으로 마무리한다. 20번은 금방 해. 쉬워.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자,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 몇 개 있다고? 3개. 2개라고? 음악 동아리 몇 개? 2개. 2개 아니야? 2개. 자, 사람이 몇 명이야? A와 B가 5가지 동아리 중에 선택을 하는데 하나를 만족한대. 가 읽어봐. 뭐라고 했어? A와 B는 각각 하나 이상의 체육 동아리와 음악 동아리를 반드시 포함해서 서로 다른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해야 된대. 그러니까 봐라. 전체 동아리가 몇 개냐? 5개지. 잘 봐. 전체는 5개 동아리에 3개만 선택하면 되지. 근데 잘 봐. 빼기 할 게 하나 있어. 빼기 할 게. 자, 어떤 걸 뺄까, 영희? 빼기. 여기에 5C3 중에 모순되는 게 하나 있어. 체육 동아리도 무조건 선택해야 되고 음악 동아리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지. 5C3을 했는데 체육 동아리만 3개 선택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누구 빼줘야 돼? 체육 동아리만 3개 선택하는 건 안 된다고. 그 말이 와. 자, 이게 누가 선택하는 거야? A가 동아리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냐? 9가지. B도 똑같아. B도 똑같냐고. A, B 똑같은 동아리를 선택하는 거니까 얼마 이것도 똑같이 9. 따라서 A와 B가 동아리 선택하는 거 뭐야? 9 곱하기 9니까 얼마야? 전체 몇 가지? 81. 답 아니야 아직.
이제 가만 풀었다고. 이제 가만 풀었다고요. 가만. 이해돼? 자, 이제 나를 잘 읽어. 나를 잘 읽으라고. 나가 뭐야?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진 동아리 개수. A는 선택하고 B만 이제 빼주면 돼.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 개수는 자, 여기 또 나왔네. 뭐라고? 적어도 뭐이다? 한 개이다. 적어도 하나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잘 봐. 전체가 81인데 이 나에 해당되는 반대되는 것만 빼주면 되지. 자, 그래서 전체 답은 이제 81가지 중에 나에 반대되는 내용을 생각할 거야.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 개수가 적어도 0이다의 반대가 뭐야? 0인 경우지. 하나 선택하지 않는 경우. 맞아? 다시.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 개수는 0이다를 계산할 거야. 0인 경우. 이 네고만 찾아내는 거. 이거 쉬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하라고. A가 선택하는 동아리 몇 가지야? 9개. B도 몇 가지야? 9가지. A가 선택하고 B는 선택하는 동아리 개수가 빵이라는 건 A가 선택한 동아리와 B 동아리 선택한 게 똑같은 경우가 있는 거지. 그게 몇 가지냐를 물어본 거잖아. 빵이란 의미가. 같은 경우 몇 가지일까? 9가지지 뭐. 아니 A 동아리 선택 9가지잖아. 그럼 B가 똑같은 거 선택하는 거 몇 가지냐? 9가지 아니냐. 그거 이 빵이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끝. 답 얼마야 그래서? 76. 마지막이 뭐라고? A와 B가 선택한 동아리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야. 다른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 개수가 빵이라는 말은 같은 동아리를 선택했다는 뜻. 그 9가지밖에 없지. 선택한 게 각각 9가지니까. 마지막 잘해야 돼. 자, 어떻게 보겠어? A가 선택하는 동아리, B가 선택하는 동아리 똑같을 거니까 9 곱하기 9에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81가지인데 나 조건의 의미 적어도 1이다의 반대가 뭐라고?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 개수가 빵이다. 같은 동아리를 선택했다는 뜻이야. 그게 9가지라고. 여기까지 한다.